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350만 원을 들고 호주행 비행기를 탔다. 주머니엔 그게 전부였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이었다. 한국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1년을 버텨야 했다. 농장에서 일하고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고 매일 밤 텅 빈 방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던 시간. 그 시간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때는 몰랐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1년이 사실은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걸. 1999년이었다. 인천공항도 없던 시절, 김포공항 국제선 출발층에 서 있었다. 배낭 하나, 주머니에는 350만 원. 당시 최저임금이 시급 1,525원이었으니까 그 돈이면 하루 8시간씩 11개월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때까지 이리저리 내 통장으로 조금씩 모은 전 재산이 그거였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반도가 작아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다. 돌아갈 곳은 없다. 이 돈이 바닥나기 전에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브리즈번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달랐다.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훑었다. 간판은 전부 영어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렸다. 영어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지인이 입을 열면 그냥 소음이었다. 버스를 타려는데 행선지를 말하기가 겁이 났다. 주소가 적힌 종이를 기사한테 내밀었다. 첫 숙소는 쉐어하우스였다. 방 하나에 2층 침대 2개, 사람 4명. 독일에서 온 친구, 일본에서 온 친구, 영국에서 온 친구. 인사를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졌다. 겨우 Hi, I'm from Korea. 그게 전부였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이 너무 높았다. 한국 원룸 천장의 2배는 되는 것 같았다.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낯선 사람들. 지갑을 열어봤다. 호주 달러로 바꾸고 나니까 생각보다 얇았다. 일을 빨리 찾아야 했다. 그런데 영어가 안 됐다. 카페에 가서 커피 하나 시키는 것도 버거운데 면접을 볼 수가 없었다. 결국 한인 커뮤니티를 찾아갔다. 교민 가게에 붙어있는 구인 전단지를 뒤졌다. 호주 사람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글이 있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했다. 파 농장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갔다. 해가 뜨기 전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장갑을 껴도 손이 시렸다. 파를 땅에서 뽑아서 몇 개씩 한 묶음으로 묶은 뒤 바구니에 담는 단순한 일이었는데 허리가 안 펴질 만큼 힘들었다. 오후에 캐러번 파크 숙소로 돌아오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온몸이 쑤셨다. 샤워하고 침대에 눕는 순간 기절하듯 잠들었다. 그래도 첫 급여를 받던 날은 잊을 수가 없다. 현금이 든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액수가 대단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낯선 땅에서 내 몸으로 벌어낸 첫 돈이었다. 근처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숙소 앞 벤치에 앉아 마셨다. 캔을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 모금을 넘기는데 눈이 뜨거워졌다. 여기까지 왔구나. 살 수 있겠구나. 한국인 매니저가 인력을 공급해주는 호주 농장에서 2달쯤 일했다. 주변에 온 한국인들과 함께 한국어가 통하니까 편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핑계였다. 영어가 안 되니까 편한 곳을 찾았던 거다.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뉴스 보고, 호주까지 와서 한국이랑 다를 게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숨어 있었던 거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룸메이트가 물었다.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냐고. 그 질문이 꽂혔다. 독일에서 온 그 친구는 영어가 유창했고 호주 현지인들이 일하는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주말이면 서핑을 배우러 바다에 갔고 저녁에는 동네 펍에서 온 나라 사람들과 맥주를 마셨다. 나는 농장과 캐러번 파크 숙소로 오가는 게 전부였다. 뭘 하고 싶은 거냐는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오래 생각했다. 한국에서 도망치듯 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살고 있었다. 울타리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한인 매니저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무섭기도 했다. 영어가 안 되는데 혼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으니까. 호주 사람들이 운영하는 농장에 지원서를 넣었다. 전화가 왔는데 절반도 못 알아들었다. 몇 시에 오라는 건지, 뭘 가져오라는 건지. 대충 알아듣고 다음날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호주인 매니저가 나를 보더니 뭐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다. 옆에 있던 호주인 동료가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다. 브로콜리 농장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했다. 가위로 줄기를 자르고 상자에 닿는 일이었다. 말이 안 통해도 손은 통했다. 점심시간에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는데 옆에 앉은 동료가 내 도시락을 가리키며 뭐냐고 물었다. 김밥이었다. 한 줄을 잘라서 건넸더니 먹어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마트에서 산 건데 왠지 뿌듯했다. 그날 이후로 점심마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도 웃으면 통했다. 일이 끝나면 맥주 한 캔씩 나누며 어디서 왔는지, 집에는 누가 있는지 더듬더듬 이야기했다. 문법이 엉망이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한국에서라면 절대 말 안 걸었을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돌이켜보면 그게 호주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서툴러도 괜찮다는 것. 석 달쯤 지나니까 귀가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알아듣는 건 아니었지만 맥락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용기가 붙었다. 주말에는 동료들과 해변에 나가기도 했다. 나는 서핑을 못했지만 모래사장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파도를 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여행을 왔으면서도 관광은 거의 안 했다. 돈이 없었으니까. 대신 일요일마다 걸었다. 농장 주변을 돌고 마을 도서관에 가서 잡지를 뒤적이고 슈퍼마켓에서 재료를 사다가 볶음밥을 만들었다. 그런 소소한 일상이 쌓이면서 호주가 조금씩 내 나라처럼 느껴졌다. 바이런 베이라는 해변 마을에 갔다. 어릴 때부터 물이 무서웠다. 수영장에서도 깊은 곳은 가지 못했다. 그런데 바이런 베이의 바다를 보는 순간 들어가고 싶었다. 투명한 파란색이었다. 물속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일 것 같았다.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코스에 등록했다. 강사가 뭐라고 설명하는데 반밖에 못 알아들었다.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말이 필요 없었다. 숨을 내쉬면 거품이 올라갔고 물고기들이 바로 코앞을 지나갔다. 무서웠던 물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늘이 너무 넓었다. 나는 물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안 해본 것뿐이었다. 어느 날 퇴근길 혼자 비포장길을 걷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농장, 왼쪽으로 석양이 지는 하늘. 바람에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외로운데 이상하게 좋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었다. 한국에서는 늘 뭔가에 쫓기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방황한다고 주변에 눈총을 받았고, 대학에서는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조바심에 쫓겼다. 군대에서는 군대의 시간이 흘렀고, 대학 동기들보다 1년 일찍 졸업했기에 그 시간을 취업보다 호주에서의 낯선 경험을 택하기 전까지. 언제나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달랐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는 게 없었다. 내가 뭘 전공했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나를 규정하는 꼬리표가 전부 사라졌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꼬리표 없는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가벼워졌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새로 발견하는 기분이었다. 농장에서도 일하고 돈이 모이면 여행을 다니다 도시에서는 식당에서도 일하며 퇴근하고 저녁을 만들어 먹고 혼자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처음에는 불안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래도 되나 싶어서.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고요함이 익숙해졌다. 익숙해지니까
들리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나는 소리가. 어느 날 짐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군대에서 썼던 사명서였다. 주머니 안에 접어서 놓고 다녔는데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다. 군대에서 적어두었던 질문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21살에 그 질문을 썼을 때는 그냥 멋있어 보여서 적었다. 답을 알고 쓴 게 아니었다. 그런데 호주의 텅 빈 방에서 다시 읽으니까 그 질문이 진짜 질문이 되어 돌아왔다. 방황하던 4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그 말, 허리가 부러지듯 아팠던 고3의 1년, 군대에서 밤마다 손전등을 켜고 읽던 책들, 베스트 프렌드라고 한 친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그 모든 시간이 여기까지 나를 데려왔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때도, 군대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방황했고, 그래서 도망치듯 호주에 왔다. 그런데 그날 저녁 텅 빈 방에 앉아서 사명서를 읽으며 알았다.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 그때 이미 길 위에 있었다. 방황한 시간도, 아팠던 시간도, 혼자였던 시간도 전부 길의 일부였다. 호주에서 온 편지 한 통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인생 전체가 나한테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농장에서 땀을 흘리던 청년은 수평선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알았다. 에이즈락을 포함한 호주의 절반을 1년간 직접 경험하며 떠나기 전 골드코스트라는 도시에 들렀다. 여행의 마지막이었다. 그냥 걸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해변을 따라 맨발로. 모래가 발바닥에 따뜻했고 파도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왔다. 하늘이 넓었다. 한국에서 보는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유난히 넓어 보였다. 바다를 건너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곳에 서서 생각했다. 언젠가 여기서 살고 싶다. 가족이 생기면 아이들과 함께 이 바다를 걷고 싶다. 25에 막연한 소망이었다.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돌아가면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주제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망이 뚜렷하게 가슴에 새겨졌다. 15년 후 그 소망이 현실이 됐다. 2014년 겨울 아내와 두 아들이 그 도시에 살기 시작했다. 3년 동안 가족이 그 해변 곁에 있었다. 아이들은 호주 학교에 다녔고 나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1년에 4번 학기 사이와 긴 방학이면 가족을 만나러 날아갔다. 겨울방학 석 달은 온 가족이 함께 그 해변을 걸었다. 25에 맨발로 서 있던 바로 그 모래 위를 이번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었다. 가만히 앉아서 계획만 세우는 것과 서툴러도 직접 걸어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호주가 그걸 몸으로 가르쳐줬다. 호주 영주권을 독학으로 준비했고 3개국의 기술사 자격을 땄고 가족을 데리고 세계를 돌았다. 그 모든 것의 씨앗은 25 그해 뿌려졌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곧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즌에 하겠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시즌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빠는 4년을 방황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거리를 떠돌았고 복싱을 하던 친구들과 어울리며 거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한마디가 나를 돌아서게 했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1년을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군대에서 사명서를 썼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그걸 알았다. 그리고 350만 원을 들고 호주로 떠났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방황도, 고통도, 실수도, 외로움도 전부 지금의 아빠를 만든 재료였다. 지금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건 아직 길을 못 찾은 게 아니다. 이미 길 위에 있는 거다. 아빠도 그랬다.
방황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 시간 내내 앞으로 가고 있었다.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다.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지금 겪고 있는 시행착오, 전부 너희만의 호주다. 조급해하지 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한 발을 내디뎌라. 걷다 보면 보인다. 아빠가 거친 땅 위를 걸으며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